여기가 달러가 약간 패권이 달러 금융 패권이 미국 자체의 금융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이 미 달러 국채를 갖고 있으면 다 손실을 보고 그랬어요. 미국 국내였는데 그런데 그래서 지금 상업용 어떤 부동산 채권 문제도 제가 보기엔 공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가 오르고 있고 전기료도 뭐 지역 따라서 250 뭐 이렇게 또 AI 데이터 센터 문제로 250% 올라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인데 중간 선거에 조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해서 물가가 급상승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중간성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약간 꺾이거나 공화당 어떤 민주당 이렇게 의회 의석이 역전되거나 이러면 이제 확실하게 그쪽으로 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걸프 협력회의가 예전에 중동판 유로화 도입을 추진하거나 유럽 쪽에서 유로화로 결제를 하는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간의 어떤 달러로 결제하기 위한 협정이 기한이 만료돼서요. 네네. 남미 쪽으로도 FTA 하면서 사실상 유로화를 전 세계로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다음에 동아프리카 공동체에 또 관세동맹 회원국 확대하면서 영내 당일 통화를 협의를 했고요. 거의 달러하고 무역 결제는 여전히 미국이 80% 90% 이렇게 되지만 85%뭐 더 이상 되겠죠. 근데 되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이렇게 통화를 뭐 중국과 홍콩, 동남아국 위안으로 무역 대금을 결제 시작하고 러시아하고도 지금 30 몇 %예요. 서로 이렇게 제재를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미국으로서는 지금 방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동남아 국가연합은 아시아 개발응정 공동통화 연구를 추진했는데 지금 아시아 통화를 일본도 좀 추진했었죠. 그래서 일본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아시아 동남아 국가연합에 이렇게 출범을 하면은 사실상 중국 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요. 동남아 이게 국가 쪽도 이렇게 경제가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서 알리바바는 이미 동남아시아 다 진출했고 이제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이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에라도 유통거시에 따라 죽는 게 아닌가 물리업체까지도 들어왔는데 그래서 좀 그래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2026년도 벌써 2020년 됐는데 이렇게 중국의 어떤 해외 직구를 통해서 들어오던 이런 알리바바하고 좀 이게 대물을 통해 들어오던 것이 쿠팡이 2만 몇천 원인데 똑같은 파채썰기가 여기는 8천 원이다. 이렇게 중국 상품을 가져갔거나 똑같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겠다는 해서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구매를 확대를 해서 그쪽으로 가져가서 중국도 어차피 만약에 똑같은 제품을 수입을 해야 돼요. 또 단가 싸움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그쪽에서 원가라는 게 있으니까 뻔한 건데 그래서 중국 상품을 가져와서는 유통업체가 이게 똑같은 상품으로 가격 경쟁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좀 우려가 좀 듭니다. 배송이 지금 제일 문제겠죠. 알리바바 이런 거 하다 보면 배송이 제일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배송을 하기에 좀 그렇지만 중간 단계로 이렇게 배송업체를 사거나 해서 단기간에 진출하는 식으로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배민을 사면 어떻게 될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한 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배민을 사거나 그래서 쿠팡이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라든지 우리나라 정치권 국회에서도 많이 좀 쿠팡이 여러 가지 물론 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그런 문제를 좀 어려움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쿠팡은 새벽 배송과 오토바이 배송까지 다 이렇게 배면의 서비스를 다 라이더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배면으로서도 좀 위기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플러스도 지금 안 되고 홈플러스도 지금 거의 뭐 청산 수준으로 가는데 분리매각 슈퍼마켓 부분하고 온라인 부분을 분리매각하는 식으로 방향 정하고 이렇게 회생 절차를 밟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청산을 뭐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는 것 같은데 자금난에 몰리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민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흡수를 하고 어느 정도
일부 부분이라도 홈플러스 브랜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쿠팡도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슈퍼마켓 중심으로 가맹점 형태를, 직영점과 가맹점을 섞어서 편의점 형태를 섞어서 가야 된다. 그쪽 상품 이쪽으로 들어, 이쪽 상품 이쪽으로 들어와서 확대를 하는 것이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미국 같은 데 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거기 가야 되죠. 미국이 제일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주면 쉬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배민도 이게 직접 배달로 막, 뭐 홈플러스 기본 매출이 있으니까 배달, 그죠. 라이더도 안 뺏기고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도 아시아 외계 공동통화 이쪽에, 그다음에 남미 공동시장에서도 영내에서 통화로 무역대금 결제 확대. 중국으로서도 이게 바람직한 일이겠죠. 그래서 자국 통화로 물적 대금, 이런 움직임이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것도, 그렇죠, 자금을 위안화하고 달러를 갖고 있으면 부실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불안이 좀 있나 봐요. 일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된 금융위기가 있어서 다른 나라는 다 통화를 자기가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은행. 근데 미국은 좀 이상하게도 민간에게 돈 빌려서 이렇게 사시거든요, 국가가. 그게 비정상적인 건데 계속 하시고 계세요. 중국에는 뭐 다른 데는 다 무한 통화, 이렇게 키보드 주고 무한 통화로 싸우는, 유한 자본으로 싸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상당히 불리한 상태인데 그걸 해결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이런 부분, 전 세계가 사실상 통화 전쟁, 미 달러가 좀 흔들리니까 통화 전쟁에도 물밑에서는 겉으로는 표시 안 하지만, 그래서 통화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겉으로는 표시 안 하지만 이게 달러 패권을 중남미로 이렇게 확실히, 중남미 전 세계 무역 결제는 이제 달러인데 야금야금 중동 뺏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남미 뺏기거나 이러면 이제 곤란한, 아시아 통하거나 미국 가만 앉아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그 자체가 국가 통화로 이렇게 다른 나라는 다 찍는데 자기는 안 찍으니까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해결할 생각이 없나 봐요. 네. 그리고 자신들의 내부로 안에서 문제가 있어